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특수전 최강자 필수템 한국형 기관단총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총 하면 특수전 얘기 다루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실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수부대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은밀하게 침투해서 순간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빠져나오는, 쉽게 치고 빠지는 거라고 그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하기에 편하고 순간적인 화력이 높은 기관단총은 거의 필수템이죠, 흔히 얘기하는. 특히나 또 보급 없이 적진 후방에서 오래 작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총이 무겁고 크면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이라든가 탄약, 무전기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관단총의 원어는 영어로는 서브 머신건인데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머신건인데 거기에 서브, 아주 작아진 기관총 이런 뜻이죠. 보통은 권총탄을 발사하는 소형 경량의 완전 자동화기를 지칭하는데, 요즘은 이제 권총탄이 아니라 소총탄을 쏘는 것도 SMG라고, 이게 서브머신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네. 외관상으로는 일반 소총보다 아무래도 한 20-30cm 정도 길이가 짧고, 그다음에 권총탄을 쓴다는 예외는 있지만 거의 특징인데요. 그만큼 위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아무래도 권총탄이 반동은 낮은 대신에 사거리도 짧으니까요. 그 대신 좁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일반 소총보다 더 훨씬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접전이나 시가전, 대테러전 등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기관단총, 소위 SMG의 오랜 팬입니다. 진짜로요. 진짜 분석 안 하셨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네. 프라모델도 사고 그때 가스건, 전동건 해가지고 그렇죠. 한참 나올 때인데, 그러니까 서바이벌 막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가. 네. 그럴 때 몇 대 갖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SMG류는 우리 1980년대까지 이제 서양 2차례 전물, 주로 이제 전투. 즐거운 전투물이잖아요. 게르선 유격대. 그런 것들. 3840. 3840 빼놓으면 안 되죠, 진짜. 영화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제대로 된 총을 안 갖고 오고 다 기관단총만 들고 나와요, 다. 이게 요렇게 들고 이렇게 쏘는 건 다 기관단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쏘거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M60을 두 손에 들고 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영화에는. 근데 이게 영화 고증은 잘못된 거죠. 다들 소총을 주무장으로 했을 텐데. 기껏해야 일개 분대 한 자루꼴로 있지 그렇게 다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공용하게 그런 느낌이겠죠. 거의 그렇죠. 분대장이 보통 들고 다니죠.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은 다들 그걸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기관단총 보급률은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하면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일까요? 가죽 코트. 가죽 코트, 그렇죠. 가죽하고 모로 된 이런 복장들하고, 그렇죠. 장교복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총들 되게 기억나는 거, 루거. 루거. 롱루거 이래가지고 미군이 아주 좋아하는 노획하려고 고장 잘 나는 총.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MP40. 그 총이, 영화에 나오는 그 총이 이렇게 쏘는 게 그렇죠. MP40이에요. 기관단총. 겨누지 않고 휘둘러요. 그렇죠. 휘두릅니다, 이렇게 다락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6.25 때 우리가 소위 북한군이 썼던 그 따발총이라고 했던 PPSH-41. 이 따발총하고 비교될 당시의 국군의 기관 단총도 있는데, 그건 이제 M3라고 해서 총의 모양새가 윤활유 그리스라고 그러죠. 구리스. 그렇죠. 옛날에 다 구리스라고 했습니다. 구리스를 주입하는 기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구리스 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관단총이 이제 독일의 MP40이나 영국의 스텐. 이거 아닙니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스텐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된 대표적인 기관단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M3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스건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국산 이제 우리나라 K사가 개발 도입을 하면서 점차 퇴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80년대 전화기를 기점으로 이제 현역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 특수부대 우리 용사들은 어떤 총을 쓰죠? 일단 대테러 부대는 이제 네. MP5라든가 MP7, HK416 같은 외국제 장비도 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보급된 기관 단총은 이제 국산인 K1A입니다. K1 우리 중대장님이 쓰던 게 K1인데 아 그렇죠. K1이랑 또 뒤에 붙었으니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K1A가 제일 흔하죠. 요겁니다. 아마 군 생활 때 보신 게 10중파고 요걸 겁니다. 아, 그쵸. 저는 예. 익숙합니다. 아, 중대장님은 가벼운 거 들고 다니고 우리는 M16 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예. 억울하면 제가 뭐 대위해야 되는 건데. K2 소총과 총몸을 비롯한 전반적인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작은 K2 정도로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 구조부터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사실 K2보다 M16에 가까운 내부 구조입니다. 아래 총몸은 이후 K2 소총에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그 두 총기 사이의 부품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K1하고 K2하고 위아래 몸통을 바꿔 낄 수가 있어요. 해봤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는 아는데. 심지어 예, 진짜 이게- 바꾼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요. 예. 심지어 국군 방송에는 그게 발사가 되는지 검증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첫 모델인 K1은 75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80년 초에 시제 모델이 나와서 이제 보급이 됐는데요. 사실 개발 자체는 K2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1이 먼저 특전사 요구를 해가지고 실전 배치는 먼저 됐지만 K2의 설계를 일부분 가져와서 개발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전에 M16A1 소총의 면허 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M16의 가스 직동식 그 다이렉트 임핀지먼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1은 이후 개발된 가스 피스톤 방식의 K2와는 또 다른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가스 직동식은 이제 가스 작동식의 하나의 이제 그 종류죠. 이게 오타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작동식 중에 이제 중에 가스 직동식이니까. 직동식이 있고 직접 들어가서 움직인다. 그렇죠. 직동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또 피스톤식이 있고 그냥 피스톤식은 뭐 가스가 피스톤을 한번 때려준 다음에 그 피스톤이 이제 노리쇠 뭉치를 후퇴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직동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피스톤이 없죠. 피스톤이 없이 가스가 바로 노리쇠 뭉치를 밀어준다. 그래서 직동식, 가스 직동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 튜브 방식이라든가 가스 압 직결식이라도 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M16이 가스 직동식으로 작동되는 이제 대표적인 소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총열에 뚫려 있는 가스 포트를 통해서 이제 격발한 다음에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스 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노리쇠 뭉치를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노리쇠 결합 해제되고 탄피 배출되고 그다음에 재장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고 가스 피스톤 방식하고 비교하면 뭐 일단 피스톤이 없다는 점에서 좀 단순하고 부품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 이동이나 반동이 적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사격 간의 조준선 유지가 이제 유리하다. 그 말은 이제 완전 자동 사격 시에 집단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좋게 말씀드리면 뭐 심플 이스 베스트 아주 그냥 네, 아주 예.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가볍습니다. 짧고. 사실 매우 중요한. 예. 총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가볍고 작은 게 참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열도 짧고 개머리판도 단순하죠. K2보다는. 이 개머리판이 사실 뭐 안정감, 견고함, 반동 흡수 등에서는 사실 K1의 개머리판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빔만 있고 좀 그런 뭐 느낌이잖아요. 그냥 철사 예, 좀 굵은 예. 철사 두 개니까 예, 예. 그 대신 단순하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M4 카빈 같은 경우는 개머리판이 사실 어느 모로보다 더 우수하긴 한데 일단 약간 덩치가 더 큰 것도 있고 또 진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만났을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잘 접히지 않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근데 K1은 사실 뭐가 묻어도 그냥 뽑아서 닦으면 된다. 뭐 그 정도로 정말 속편한 물건이긴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80년대는 기관단총이란 건 이제 제가 그 좋아하던 무렵에도 90년대 이럴 때도 그냥 다 9mm 권총탄을 쓰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K1A는 5.56mm 소총탄을 쓰는 패기를 보인다. 아, 예.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시대를 앞서간 초기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참 궁금했던 거는 9mm 탄이 더 두껍잖아요. 5.56mm보다도 7.62mm보다도. 예. 그래서 9mm 탄이 더 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잘 보시면은 뭐 뒤에 작약 양도 차이가 많이 나고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9mm 탄은 이제 둥그런 형태에 가깝고 탄두가 좀 그렇죠. 예, 예. 짧고. 예. 네, 이 소총탄들은 탄두가 이제 뾰족한 형태라서 파괴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라는 걸 참고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 헷갈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K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총열 그리고 5.56mm 탄 그리고 완전히 접혀 들어가는 개머리 반 이런 게 당시에는 보기 힘든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K1A가 국산 총기 개발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대테러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화력 강화를 위해서 권총탄 기관단총보다는 5.56mm 탄을 쓰는 총기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좀 흐름이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M4 카빈 같은 이제 짧은 소총이 또 대세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K1A가 이 10년, 20년 앞서서 좀 이런 것들을 채택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 중 하나였던 3점사 기구를 채택했습니다. 점사. 그렇죠. 그릇? 완전 자동은 그냥 쉽게 해서 방아쇠를 계속 당기고 있는 동안 총알 떨어질 때까지 쭉 나가는 건데 3점사는 아무리 당기고 있어도 3발 쏘면은 끝나고, 그럼 방아쇠 손을 뗐다가 다시 당기면 또 3발씩 나가고, 쉽게 해서 기계적으로 완전 자동을 연발을 3발씩만 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탄약 소비를 좀 줄여주자 이렇게 한 건데 아쉽게도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에서 점점 다시 없어진 추세이긴 합니다. 아, 그냥 단발 또는 연발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에는 완전 자동으로 탄약을 낭비를 막자 이랬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단발로 더 빨리 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추세라서 말이죠. 사실 K1이 있고 K1A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K1은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초반 한 81년, 82년 뭐 이 몇 년 사이에 잠깐 쓰다가 이 K1A로 대체가 된 건데요. 보시면 이게 K1은 여기가 짧은 나팔 모양이에요. 아, 맞다. 이렇게 벌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짧은 총열 때문에 반동은 세졌는데 그거를 반동을 제어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더라. 또 소음하고 화염도 그렇다고 화염을 잘 막아주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염기를 바꿨습니다. 소염기를 조금 더 큰 원통형으로 바꿨고, 보면 이 구멍이 오른쪽 위에만 3개가 뚫려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쏘다 보면 아무래도 총구가 들어 올려지거든요, 점점. 네. 그냥 있으면. 근데 가스를 이 위로 뿜으면은 가스가 위로 뿜어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총구에 들어 올려지는 힘이 뭐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거죠. 그 보통 영화 보더라도 이렇게 그 초심자들 총 쏘면 총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대 방향으로 가스를 쏴서 네, 이렇게 반대. 그렇죠. 예, 로켓 같은 눌러주나. 역분사하는 거 네. 똑같은 원리죠. 화염도 또 K1보다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고 소음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모델부터 K1A라고 부르는데요. 이 K1A가 뭐 기존에 있던 K1도 K1A로 개량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K1은 아마 전쟁 기념관 정도 외에는 못 보신 분들이 90%가 넘을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예. 현역 시절에 이거 쓰신 분 있다면 엄청나게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특전사 최고참 막 이런. 80년대 초반 말씀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진짜, 예. 지금 현역에 계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예. 자, 사실 다들 아시는 거 저희 본 게임이 뭐 저격총부터 시작해서 많은 총기를 다뤄봤는데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게 한번 쏴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군 생활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총알 많으니까 총도 많고 그때는 그런 그 욕구가 별로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본 게임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총 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도 한국 소총이고 한국 기관단총이다 하니까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사격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소개되어 있으면 어떤 곳입니까? 소총류, 권총류, 그다음에 기관총 이런 이제 그 총기를 생산하는 그런 그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아무나 그냥 올 수 있습니까? 그냥 방문 신청하면? 아무나 못 옵니다. 그러면 와, 이게 총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MC. 제가 이거로 군대 생활했습니다. 95년부터 그러세요? 배치를 내 소대장한테 이걸로. 이렇게 무거운 나 이거 원래 이렇게 무거운데 하도 오랜만에 들어봐서. 이야, 아이고. 수학에 게임할 때만 봤던 장전 손잡이, 전방 손잡이. 네, 맞습니다.
K2C1은 이게 현재 우리 용사들한테 이게 지급되는 거. 예, 지금 이제 전력화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소유군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력화기입니다. 고령. 예. 제가 군대장을 할 때 우리 중대장님만 K1. 네. 그리고 저는 이제 M16을 썼었는데, 오늘 바뀌었네요. 예, 요거는 이제 K1에서 그 워리어 플랫폼이라 해서 대머리 형태만 이제 조절식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K1A 같은 경우에는 저반점이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점. 겨울에 타격할 때는 차가우니까. 날씨가 추우면 이제 붙겠죠. 예,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개선해고자 그 개머리를 이제 조절식으로 이렇게 이제 개선한 겁니다. K1A. 뭐 안정된 자세. 그러니까 처음 쏠 때는 제가 눈 좀 감았어요. 무섭더라고요. 오랜만에 쏴서 10몇 년 만에 쐈더니. 저 총소리가 실제로 들으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귀 이거 플러그 하고. 예. 오, 오랜만에 보니까. 한참 제어하시고. 예전이나 지금이 항상 사역 후에는 좀 안전. 예. 그 놀이새 뭐 후퇴고정 뭐 해가지고 그거 아니 약실 개방. 총 쐈을 때 눈 감았어요. 이거 여기도 얘기되긴 해. 당겨 소장 출신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오랜만에 총 쏘니까 처음에 쏠 때 눈 감았어요. 무서워. 총소리가 이렇게 큰 데도 진짜 오랜만에 알았어요. 그 옆에서 이제 그렇죠, 예. 거기 사격장이니까 그 방산업체에서 와 근데 한 번 또 이렇게 쏴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자세가 또 어느 정도 소시적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원쌤도 이렇게 저 일정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저는 한번 붙으셔야 돼요, 저랑. 예, 그러니까요. 네. 저기 배틀 그라운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예. 저는 이제 군 면제고 네. 중학교 때 총을 쐈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 때 M16을 졸지에 쏘라고 그래 쐈는데 처음 진짜 쏠 때는 그 쏘는 제가 쏜 게 아니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소리가 그냥 총소리는 영화에서 보면 따라락 이런 소리지만 실제로 들으면 막 산이 막 울리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쏘냐. 근데 중학교 학생들은 그걸 열몇 발을 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여섯 발 쏘고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 저 소리도 익숙해지고 점점. 그게 다릅니다. 실제 예. 쏘면 생각보다는 적어요. 예. 뒤에서 보면 큰데. 오히려 옆에서 쏘는 소리가 놀라지. 예. 제가 쏘는 소리는 또 제 시간을 아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아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못 가가지고 네. 저도 갔으면은 참 이 총 저 총 가능했으면 다 막 꺼내가지고 쏴보고 네. 싶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AK 한번 쏴보고 싶으시죠? 저 AK 있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작전하다 보면 뭐 영화 나옵니다만 이렇게 막 그 소위 기도 분위기를 유지해가면서 그렇죠. 저걸 이렇게 막 그 칼로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막 소음기가 다니는 권총으로 제압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기관 단총도 역시 이렇게 막 소음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K7 소음 기관 단총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독자 개발한 총이고요. 이전에 전량 수입해오던 이제 MP5 기관 단총, 그 유명한 MP5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소음청기는 사실 특수부대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무기잖아요. 이제 단검이나 표창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일반 투척식 무기는 적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만 게임에서는 쉽게 하지만 가까이 접근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노출된다거나 뭐 팀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소음청기는 뭐 몇십 미터 밖에서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고요.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특전사 전용 총기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수작전팀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는 요원에게만 이제 K7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총이다. 그렇죠. 보초 그렇죠. 제거하고 예. 막 그런 맨 역할을 앞에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당연히 조용한 총성이 중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국내 총기 중에 유일하게 작전 요구 성능에 소음 수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120dB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M16 소총이 165dB 정도, 9mm 권총이 162dB, 항공기 엔진 소리가 160dB 정도니까 굉장히 소음 효과가 높은 거죠. 여기에 소음기를 장착하면은 소총 같은 경우 136dB, 권총 같은 경우 125dB인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밀 소음 측정 장비에서 3m 떨어진 위치에서 총기를 단발로 5발을 사격했을 때 평균 값을 냈는데 K7이 93.5dB이 나왔고요.
소음기를 제거했을 때는 117dB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소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파가 거리가 달라지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특정 마이크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K7의 소음 감소 효과가 결코 낮은 건 아닌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K7 소음 기관 단총도 제가 사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을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해요 지금. 그날의 그 영광이 그냥. 솔직히 오늘은 편을 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단독 진행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분 지금 기회가 드린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해도 됩니다. 단발부터 폼이 중요하죠. 자, 갑니다. 쐈어요? 탄피는 나갔는데. 되게 가장되게 연기하시고 저렇게. 아니 이제 진짜 예. 그러니까 K1A 쏘고 바로 쏜 거거든요. 데뷔 보려고. 근데 확실히 차이 납니다, 진짜. 이거는 변착할 필요 없겠어요. 이거 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와 대박. 점사로 갑니다. 연발. 3점 사신 거죠 방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오 연발. 진짜 이게 총의 무게 정도밖에 안 느껴져요. 이게 뒤로 오는 느낌이 거의 없어. 진짜 이거 이럴 수가 있지? 와 게임 같아. 네. 움직임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신감 붙어서. 저는 생각보다 보통 적은 게 아니에요. 진짜 소리가 아마 방 정도 이렇게 잘 닫혀져 있는 방이면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냥 일반 소음인 것처럼 생활 소음 정도일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소리 진짜 적고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반동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동이 제가 보기엔 한 반 이하로 죽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뒤로 이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예. 총알이 약하다 보니까요. 그게 제일 크죠. 총알도 그 차이가 있겠군요. 예. 9mm 탄이 아무래도 추진장이 훨씬 적다 보니까 네. 아무리 탄두가 무거워도 실제로 화염이라든가 이 어깨 전해진 반동 이런 거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음기도 뭔 효과로 저렇게 소리를 팍 줄인대요? 진짜 신기해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아까 보면은 뭐 93.5dB인데 소음기를 제거하면 117dB이 된다. 이런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93.5에서 110은 뭐 20? 그죠, 뭐 20몇인가? 근데 이 데시벨이란 거는 로그 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10dB이 올라가면은 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아무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감상으로 2배 정도 느껴진다고 보면 예. 10dB 차이요. 요건 이제 뭐 이 원리는 일단 총소리가 왜 나느냐부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총이라는 것들은 폭발이지 않습니까? 폭발을 시키는 거니까 그 폭발음이 들리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샥웨이브 같은 게 이제 주변에 퍼지게 되고 화약이 터지게 되면은 그 가스가 생겨나는 그 양이 그 부피가 엄청나요. 화약 부피의 수천 배 이상으로 일순간에 증폭을 하게 됩니다. 탄두는 밀려나가죠, 가스로. 그래야겠죠. 그래야 총알이 발사니까, 나가는 예.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스가 글로도 나가지만 당연히 이제 뒤쪽 노리스라든가 이게 완전 밀폐되는 구조일 수가 없으니까. 작용 반작용. 네, 여기저기로 그렇죠. 이제 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터지는 순간에 총구라든가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건데 소리란 건 원래 공기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기의 진동이라는 게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큰 폭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가스가 가진 속도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팡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격벽식하고 차단식이 있거든요. 차단막식이라고도 하는데 총알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뚫린 격벽을 두는 거죠. 그래서 총탄이 격벽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스가 측면 빈 공간으로 이제 퍼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총구를 완전히 떠나면은 가스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소음기에서 천천히 배출이 되는 거죠. 총탄이 격벽을 뚫고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신의 구멍을 숭숭 뚫고 그다음에 총신보다 훨씬 큰 그 아우터 재킷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가스를 제어한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K7의 총열에도 30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빠져나온 가스가 이제 소음기 내부의 알루미늄 박팍으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 이 미로를 통과하면서 점점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 말은 이제 소리도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소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당히 작은
영역을 사용하면서도 그 큰 소리를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정교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K7 소음기는 수명도 굉장히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 수명이 규격당 이제 2,000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뭐 6,000발까지도 성능 저하가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예. 그번에도 이제 영화 보면 소음기를 이렇게 막 다는데 이게 일체형이라고 그래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격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 기관단총을 처음 쏴봐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총을 딱 쏘보는 순간 자신감이 생겨서 혹시 괜찮으면은 앞에 아무도 없으면 사격장이니까 움직이면서 한다 그 쏘는 거 제가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괜찮겠느냐. 그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타겟을 해봐도 맞는 그 탄착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K7 쏘면서 야, 저 이런 총도 있구나. 전 놀랐는데. 그럼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떤 세계적인 이런 비슷한 그 종류의 또 레벨의 총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K7은?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총이 독일의 MP5 SD6라고 하는 소음기관 단총이 있습니다. 소리를 줄여주는 수준은 비슷해요. 다만 어떤 연속 사격 시의 정밀도는 K7이 떨어집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K7도 MP5 SD6도 모두 흔히 얘기하는 클로즈드 볼트, 즉 놀이쇠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이치기가 딱 공이를 쳐서 격발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탄 명중률은 일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독일보다는 우리가 정밀 가공 기술이 그것도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진짜 차이는 이제 연속 사격 때부터 납니다. MP5 SD 계열 같은 경우는 이 롤러 로킹이라고 해가지고 놀이쇠 자체는 가벼운 대신에 두 개의 롤러가 후퇴하기 직전에 잠깐 막아줘요. 과속 방지 똑같이. 그래가지고 후퇴 타이밍이 좀 늦춰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쇠 뭉치가 가볍고 연속 사격을 할 때 어떤 총의 진동이라고 할까 그게 좀 덜한데 K7은 흔히 하기에는 단순 블로백 쉽게 얘기해서 놀이쇠의 후퇴를 결정한 그 후퇴 타이밍이 결정하는 게 놀이쇠 자체의 무게와 그 복조 연구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놀이쇠 뭉치가 조금 더 무겁고 그 대신에 좋은 게 K7은 구조가 단순해요. 상대적으로 부품 수가 적고 심플리스 베스트. 예. 그렇죠. 알미늄을 단조로 한 거기 때문에 충격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가득한 해안이라든가 뭐 모래가 많은 사막, 이물질이 많은 거친 적지 이런 데서의 운용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7은 K1A 기관 단총의 아래 총몸과 K2 소총의 위 총몸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게 기반이다 보니까 많은 부품이 호환이 되고요. 또 내부 공간의 여유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정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에서도 이거 좀 평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밀림 지역이 많은 그 동남아권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제식으로 채택한 나라도 있어요. 아, 제식은 예. 거의 뭐 스탠다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식으로 채택한 나라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2003년부터 4,000여 정을 납품을 우리가 했고요. 인도네시아 통합군하고 육군의 특수 자정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군 총기업체보다 이제 미국 총기업체보다 우리나라 S사의 AS가 그렇게 좋대요. 원래 우리나라 AS가 좋죠. 역시. 그쵸. 우리가 또 저도 그 핸드폰 씁니다만 그 AS 때문에 그 핸드폰. 예, AS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AS를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빠르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쪽도 인도네시아 쪽도 AS가 좋아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소총도 역시 K7 역시 K방산의 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관단총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쯤 등장했을까요? 뭐 세계대전 이렇게 찾아보면 될까요? 그렇죠. 1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1차 대전은 이제 참호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지루하고 참호전 꺼나오네요. 예. 이 참호를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전차도 연구해서 처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참호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참호 안에 적을 소탕하던가 참호 안에 있는 쪽에서 뭐 막든가 해야 되는데 당시에 소총들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사건까지 하면 뭐 거의 사람 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옛날에 참호는 요 정도인데 폭이 이게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볼트 액션식의 한 발씩 쏴야 되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그 참호에 이런 걸 들고 들어가지고 한 발 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 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렇게 전쟁이 안 되는 전투가 안 되는 상황이 서로 간에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기관단총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권총보다는 크고 신뢰성이 있지만 소총보다는 가볍고 짧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압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수준의 이제 개인 화기가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요. 근데 당시 기술로는 이제 소총탄을 자동으로 발사하면서 크기가 작은 화기를 만드는 게 좀 무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위력이 약하지만 좀 쓰기가 좋은 권총탄을 쓰자 해서 이제 권총탄을 쓰는 기관 단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전쟁 막바지에 이제 독일이 9mm 이제 파라플럼 권총탄을 사용하는 MP-18, MP-18 기관 단총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스토스 트루펜이라고 불렸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슈트룸 트루펜이라고 되는데 이 특수부대가 생겨요. 나중에 저 미국의 유명한 영화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스톰 트루퍼스의 원조가 이 사람들입니다. 트루퍼스가 이렇게 허연, 그렇죠. 아무리 써도 안 맞고. 예, 허연 옷 입고 허연 거 쓰고 다니는. 아, 걔네 쓰면 안 맞죠? 진짜? 절대 안 맞죠. 예. 그렇죠. 걔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아, 맞다. 걔네가 누구를 그 제자애를 제다에 다 막아요. 총알도 엄청 아, 느리고 네. 광선총인데 슈터스 트루펜한테 지급이 돼서 참호 침투 작전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되고요. 이 슈터스 트루펜, 슈트룸 트루펜은 이 전장 경험과 전장 적응력이 뛰어난 병사들을 가려 뽑은 최초의 특수부대가 됩니다. 현실적인. 그래서 일단 참호가 돌파가 되면 그 돌파구로 이 사람들이 뛰어들고 이제 시커먼 가스 마스크를 쓰고 아마 그게 아마 나중에 그 스톰 트루퍼스의 그 하얀 마스크의 원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M18, M18을 이제 쏘게 되는데 연합군 병사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 무서운 씬으로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장의 중절모 그리고 씨가를 문 채 뒷골목을 주름잡는 이 모습. 딱 연상되는 조직 있죠? 바로 마피아입니다. 과거 마피아 간의 혈투는 전 미국을 뒤흔들었고 그 피 튀기는 싸움의 중심에 기관단총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마피아들이 애용하면서부터 이 총의 운명이 달라졌다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기관총도 아니고 권총도 아니니 세계 최초로 기관단총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무기의 이름은 톰슨 기관단총. 생산자인 존 올리버 톰슨은 기관단총의 군납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총의 필요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전까지 볼 수 없던 혁신적인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톰슨 기관단총은 군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톰슨 기관단총은 민간 시장으로 나가야 했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잘 팔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톰슨 기관단총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하필이면 마피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마피아들은 1920년대 금주법 시대 속에서 불법으로 술을 만들어서 돈을 쓸어 모으며 성장했고 고가의 무기들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피아들의 세력 다툼이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수많은 마피아 가운데 톰슨 기관단총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시카고를 장악했던 알 카포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알 카포네는 자신의 사업 혹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톰슨 기관단총에 의해 피살된 사람 중에는 이 뉴욕에서 나름 거물급 갱으로 불리던 프랭크 예일도 속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틈을 노려 예일과 함께 밀주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나 술이 담긴 카포네의 트럭이 점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카포네는 예일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들어맞았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카포네의 술을 가로챈 예일은 톰슨 기관단총으로 피살되고 맙니다. 이는 뉴욕에서 톰슨 기관단총이 사용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카포네는 톰슨 기관단총을 이용해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2월 14일에 벌어졌기에 발렌타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사건은 알 카포네가 경쟁 조직원들을 무차별로 제거한 사건이었습니다. 1929년 2월 13일 아일랜드계 갱단의 조직원인 조지 벅시 모레는 어느 갱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 위스키를 저렴한 값에 판매할 테니 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던 아일랜드계 갱단은 흔쾌히 거래를 수락했고
약속 장소인 디트로이트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이 아일랜드계 갱단 조직원들이 맞닥뜨린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경찰로 위장한 알 카포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아일랜드계 갱단 조직원들은 경찰인 척하는 카포네 부하의 지시에 따라 전원 뒤로 돌게 세웠고 그 순간 카포네 부하들은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일랜드계 갱단 조직원들을 톰슨 기관단 총으로 쏴서 몰살시켰습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톰슨 기관단 총은 마피아의 총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본의 아니게 갱들의 상징이 되고만 톰슨 기관단 총. 기세가 등등해진 마피아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 더욱 활개를 쳤고 보다 못한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의 화력이 마피아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공공기관들도 마피아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거들떠보지 않던 톰슨 기관단총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피아 덕분에 톰슨 기관단총이 군에 인정받고만 상황.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마피아들은 왜 이토록 톰슨 기관단총을 애용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톰슨 기관단총은 강한 화력과 빠른 연사력으로 단숨에 많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일삼는 마피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적의 무기인 셈. 톰슨 기관단총의 격발음이 타자기를 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마피아들 사이에서는 시카고 타자기 혹은 시카고 피아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톰슨 기관단총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주력 총기 중 하나로도 사용됐는데요. 악당들이 사랑한 총기로 시작해서 기관단총계의 대표주자가 되기까지 뛰어난 능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기관단총이었습니다. K1A 맨 처음에 살펴봤었는데 근데 70년대 중반부터 개발 시작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타자가 신세대가 이제 그 후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나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차세대 기관단총을 S사에서 공개했습니다. 네. STC-16이라고 불리는 총입니다. 특전사에서 이제 차세대 기관단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후보로 나온 건데요. 아직 군의 채택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후보죠. 적어도 구조나 형태로는 K1A보다는 해외 제품인 HK416에 훨씬 가까운 총입니다. M16을 베이스로 해서 HK416과 흡사한 가스 피스톤 기구를 넣은 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모양 자체가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K1A보다 이 STC-16이 약간 더 작고 좀 더 날렵합니다. 총기 상부 리시버 부분이 H42, HK416이 약간 좀 올라가 있고요. 최근 총기 시장에서 대세인 M락 방식의 레일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M락 레일은 아무래도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기존의 피카티니 레일과 키모드 레일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STC-16은 위하고 아래는 피카티니 레일을 쓰고 있지만 좌우는 M락 레일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작동 방식도 다른데요. K1A는 가스 튜브를 이용한 가스 직동식, 가스 직결식이었는데 STC-16은 가스 피스톤 방식입니다. 가스 직결식에 비해서 총의 과열이나 급탄 불량 같은 문제들은 약간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개머리판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 길이 조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조용 수철하고 완충기가 이 개머리판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사수의 필요도는 낮추면서 사격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이 복조용 수철 위치가 K1A 같은 경우는 노리쇠 뭉치 위인데 이 STC-16은 이 개머리판 안, 즉 노리쇠 뭉치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져서 더 충격 흡수가 좋아지는 거죠. 탄창 멈치는 K1A는 이제 오른쪽에만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돼 있는데 STC-16은 왼쪽 오른쪽 모두에 있어요. 그만큼 왼손잡이 사수가 쓰기가 좋은 거죠. 노리쇠 멈치 같은 경우는 K1A는 이 왼쪽에만 있는데 STC-16은 총 가운데에 있습니다. 방아쇠골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누구라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1A 같은 경우는 원래 레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 단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달아놓고 나면은. 그런데 STC-16은 처음부터 레일을 총의 일부로 설계했기 때문에 훨씬 안 어색하고 자세도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가늠자 가늠쇠도 K1A는 고정식인데
ST16은 필요 없으면 뗄 수가 있게 돼 있죠. 맞습니다. 제가 쏴봐서 압니다. 예. 제가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리액션을 보통 뭐 총이 어떤데요? 뭐 저게 뭐죠?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안 여쭤본 이유가 제가 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쏴봐서. 단발부터. 와우! 여러분, 전방 손잡이 없어요. 전방 손잡이 없는데도 이렇습니다. 와, 반동이 얼마나 느껴지나 보세요. 반동. 반동을 누가 잡지? 전방 손잡이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와, 연발 점사 한번 끊어서 쏴볼게요. 어떻게 진짜 어깨 안 밀리죠? 다시 보십시오. 사격 들어갑니다. 점사. 연발을 끝까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신난다. 신기한데요, 이게? 제가 잘 쏘는 거 중요하지만 총이 명중을 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확실히 이게 총이 뭐 이렇게 반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이렇게 박동 방식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제 때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 이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총이 조금 더 나를 끌고 가는구나. 뭐 이런 전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았어요. 예. 전 MC님 저기 네. 사격 결과 네. 그러니까 표적지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네. 어떻게 잘 되셨나요 결과는요? 그건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세계와 비교될 때가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저는 그나마 뭐 좋은 기가 막힌 성적을 냈거든요. 이 편집이 그 끝을 안 보여줘서 그런 건데 또 게임이나 이렇게 또 진짜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HK416 이거 뭐 대표적인 총이라 한번 비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ST16도 작년에 써왔고요. 근데 네. 작년에 쏠 때는 도트 사이트를 안 얹어줬어요 저한테. 왜 차별을? 그 차이가 큰데 예. 그냥 꽂으면 다 맞아요. 예. 그냥 꽂으면 다 맞아요. 땡기면 맞아요. 예. 그다음에 HK416도 쏴봤고요. 예. 뭐 같이 쏴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둘 다 쏴본 경험이 있는데 반동이라든가 뭐 느낌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표적지 놓고 정밀도를 테스트한다든가 뭐 정말 진흙탕에 넣고 쏜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애당초 ST16 자체가 HK416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서 만든 총이고, 기본적으로 HK416도 어떤 M16, M4 카빈 이 계열 총을 현대화시킨 가스피스톤과 레일을 결합한 그런 총이고, 이 ST16도 결국은 M16을 어떤 같은 루트를 타가지고 현대화시킨 총이라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은 HK416을 많이 따라잡았다. K1A하고 비교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진정한 성능 평가는 아직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좋다 나쁘다는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은 좋아요, 사실. 예. 실제로 그 총을 운영하실 분들께서 면밀히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위산업체를 이제 방문한 게 처음이라 그 이제 간 김에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우리가 뭐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다 탑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자랑할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근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일단은 뭐 고래도 칭찬한 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지적하시고 이렇게 좀 때려주시고 뭐 이렇게 질책도 해주시는데 좀 칭찬을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이렇게 군수 쪽에 계신 분들께 저희 특히 멘트할 일이 없었는데 정말 그분들 프라이드라든가 고생하시는 걸 저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면에서 전 세계 탑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많이 애써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러면 칭찬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질책도 하시고 또 따질 것도 따지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일정한 수량을 주문한다 치면은 가성비는 아주 확실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AS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가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K1A의 뒤를 이을 SC16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유용원 기자님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아픈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뭐 제가 MC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소위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본 게임이 2017년 여름부터 시작했죠. 근데 본 게임이 오늘 140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횟수로 4년, 뭐 약 3년 가까이, 만 3년 가까이 됐는데요. 본 게임이 앞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또 이번 쌤 우리 함께 쭉 해오셨는데 좀 아쉽고 이렇게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잊었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정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플래툰도 뭐 창간업도 사서 봤던 사람이고, 예, 꽤 오랫동안 봤고요. 그리고 프라모들도 많이 만들었고 총기도 사 모으고 이랬던 걸 거의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본 게임을 하면서 다시 그 기억을 다 되살리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기억하는 것도 많고 뭐 좋아하던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굿서른에 대한 애정의 재발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약간의 그 롤 모델, 롤 플레잉을 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뭐 오래 했습니다. 꽤 뭐 끝날 때가 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편집장님 아주 힘들게 저희 그 요청에 흔쾌히 출연을 이렇게 승낙해 주셨는데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여기서 말입니다.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이제 딱 6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앞으로도 또 뭐 기사로 예. 또그 종횡무진 활약하실 테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저는 제가 본 게임 이 MC 맡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밀리터리에 그렇게 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별 기억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예전 군대 생활 뭐 얘기가 다 이게 뭐 AN2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관계가 되죠. 또 이번에 또 가다 보니까 총 쏴 보니까 또 옛날 느낌 또 내가 또 다시 그 어떤 그 마초의 기질도 좀 있는 거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알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대부분 전쟁 영화였고 드라마도 대테러였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그 본 게임 MC라면서 제가 이렇게 밀리터리 이렇게 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억과 저 자신 일깨워주신 본 게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MSG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서 그런가 저보고 총을 어떻게 갑자기 쏟아버려? 저는 진작에 이렇게 끝나는 거 알았으면 저도 갔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저는 그렇게 스나이퍼 라이플이 쏘고 싶어요. 제가 쐈습니다. 진짜로요? 네. 와. 또 우리 기술로 만든 또 총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사격 하는데 저희가 그 표적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좀 보일러 캔 같은 거 가져갔는데 그런 거 큰 거 가져갔거든요. 그분들이 딱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작은 거 갖고 오세요. 와.